화면 공유. 아니요. 컴퓨터 손으로 한번 봐야 되겠군요. 많이 네, 늦네요. 지금 엄청 느려요. 엄청 많이 느려졌어요, 지금. 음, 잠깐만요. 이게 왜 느리는 데다가, 네, 우리 생태나비 속도 모임. 모닝 퀘스천 질문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책임에서 독서의 기술까지, 예, 당장 중단해야 할 것부터 독서의 기술까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한두 개 정도 뺐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했는데, 우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책이 없어서 PDF로 일단은 받아보면서 일단 했는데, 제가 요 당장 중단해야 할 것, 요거는 제가 요 책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썼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블로그를 써가지고 일단 올려놨었는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음, 내가 당장 중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야, 나 진짜 요즘에 유튜브 중독인데, 당장 유튜브를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 중독 탈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일단 썼거든요. 그래서 그, 이민규 교수님의 그 책 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금방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가 변화를 시도를 하지 않는데 변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과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을 남 탓하지 아니하고 제 탓으로 네 하면서 유튜브 중독 탈출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튜브 중독을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는 차원에서 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첫 번째는 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왜 유튜브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음, 유튜브를 보게 된 것은 이제 한 달, 두 달, 거의 두 달 정도 됐죠? 감기가 들어서, 일단은 이제 그, 약익 먹고 해롱해롱, 비몽사몽,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누워있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때문에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게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무조건 핸드폰을 들면서 유튜브가 들어가요. 유튜브. 딱 유튜브 틀고. 그러면 영화나 뭐 뉴스나 뭐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장르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을 동안에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들 다 이제 뒤로 밀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첫 번째, 목표. 우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 우선순위를 뭐를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를 봤을 경우에 다른 중요한 활동 이런 것들을 미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내가 어떻게 일단은 핸드폰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가 오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핸드폰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라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생각이 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를 보긴 하는데 시간 관리하면서 내가 유튜브를 볼 수가 있을까? 시간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 시간 관리를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요 중에서 몇 시간을 유튜브를 볼 것인가. 그런 시간 분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든 하고 아니면 이제 알람을 저기 좀 제가 종 저렇게 해놨잖아요. 알람을 내가 설정을 해놓고 요 시간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기까지 이제 그만 봐.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는 것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세 번째는 어,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만약에 딱 내가 여기까지 했어. 내가 이거를 지켰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 보상을 조금 해주는, 네, 그거를 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중독도 탈출해서, 어, 그, 내가 유튜브를 굉장히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건강이 이제 뭐 감기 때문에 해롱해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럴 때에는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걷기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아니면 책 읽기를 하든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거 이것들을 네, 하루에 1시간씩 걷는데 낮에도 이제 나태해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빠져들고 이렇게 할 때에 잠깐 공원이나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것들을 또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취미를 찾으면 네,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들을 거기에서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이제 제가 드럼 치는 것을 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드럼 치는 거를 조금 다시 또 시작을 해서 유튜브 보는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은 네, 유튜브 보는 것이 네, 저한테는 되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중단해야 될 것, 예, 유튜브에서 중독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계속 지금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감기 때문에 어, 맨날 누워있고 막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유튜브 중독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떠한 감기 때문에라고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 덕분에 내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번에 하루에 몸이 되게 안 좋아지니까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걷는 거, 네, 요런 것들을 하니까, 이것도 생각의 차이구나. 감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감기 덕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걷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기 덕분에 지금 네, 새로운 것들 마라톤 5km를 뛰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아침에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서 이게 우리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음, 막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마라톤 뛰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때는 저는 마라톤을 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 그냥 하면 되게 좋겠다. 그때도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못할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시도를 하기 쉽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비 덕분에 네, 이런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덕분에 요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음, 체인지 빅, 트라이 스몰 요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소한 일이라도 달성 가능성이 큰 목표를 갖는 것이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이 큰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라고 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이걸 읽으면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계속 블로그를 좀 많이 썼어요. 오늘은 책 읽으면서 블로그 쓰고 아침에 1시간 운동 나가면서 생각의 시크릿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듣고 와가지고 블로그 쓰고 다른 것들도 내 블로그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에 어 진짜 집도 그렇고 이 책상 주변이 막 책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하나도 치우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오늘 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본다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바로 제가 책상을 제 주변 책상들을 그 책 다 싹 정리하고 책상 주변을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주변이 깔끔해져서 이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 그전에는 쭉 쌓아놓고도 하나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걸 보면 이 글귀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거 하나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네,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집을 한꺼번에 다 집을 정리하지 못하지만 내 책상 예, 하나를 또 치움으로 인하여서 또 한 곳 한 곳 이렇게 넓혀가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모든 구기 종목의 행동 강령 1호라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향해 초지일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초지일관을 좀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 조금 하다가 네, 멈추고 저것 조금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한데 예, 초지일관, 꾸준함.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음, 오늘도 여기 그 책에 내 목표에 집중하면서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또 그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지금 5 우리 선생님들 공조책을 쓰는데 제가 며칠 동안 피드백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선생님들 지금 계속 그 책 쓰고 이렇게 책 쓴 거를 올려주시는데 제가 아직 지금 피드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내가 당장 실천해야 될 일이 선생님들 빨리 피드백 해주는 거다. 우리 이용규 선생님 거는 제가 다 읽고서는 했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거 끝나면은 네,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라면서 제가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네, 공제 책 쓰기, 피드백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당발과 오지랖이라는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자기만의 일을 찾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자기만의 재능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구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잡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은 제의를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뒷전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막 이렇게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성과가 없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고 이렇게 행동도 어, 나를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네, 그냥 불필요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분주하면서 성과가 없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뭐를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들을 갖지 못할 때가 참 확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오지랖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 해달라 그러면 내가 두 개, 세 개 해주지 말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고 네, 그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 내일을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지랖을 너무 많이 피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독서의 기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책 내용을 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읽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보통 우리 집에 책을 되게 많이 읽긴 하지만 한동안에는 책을 김일교수하고 저랑 따로따로 책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너무 많이 쌓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 권만 책을 구입을 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또 빌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우 교수는 그 책에다가 막 기록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또 거기 같이 기록하고 이렇게 하기가 또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귀접기 접어놓고 이렇게 귀접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저는 그냥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져요.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 모를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제가 책을 빌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김 교수랑 같이 보는 책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기록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내가 음, 그때그때 읽었던 내용들, 네, 그런 생각들을 블로그에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흔적을 남기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형광펜으로 긋거나 아니면 내 생각들을 적어 놓거나 이런 걸 하라 그랬는데, 저는 네,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기적기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적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몇 개를 음, 하면서 블로그도 적게 되고 또 PPT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서 어, 또 오늘 하루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것,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듣는 것과 기록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나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것들을 또 새삼 또 한번 느끼게 되고 덕분에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 그것도 우리 임규 교수님 모닝 퀘스천 질문하면 달라진다와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더 많은 시간들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태나비 독서 모임에 정말 모처럼 만에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하면서 네, 저한테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김미숙 선생님 거는 잠깐 제가 우리 단톡방에 있는 거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그래도 한번 그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예, 올려주셨는데요. 어디 갔죠? 그 서평단 거기에 김일 선생님 쓴 거 올린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럼 서평단에서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이게, 네, 이거 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공유를 하고요. 어, 우리 단톡방에 보면 이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전에요. 요거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따나비 북리뷰 166쪽에서 185쪽이고요. 여기 보면 네, 첫 번째가 진짜 인품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진짜 인품에 보면 그 가까운 사람부터 감동시키십시오. 테라사 수녀가 얘기를 했고 가까운 사람 대하는 태도가 진짜 인품이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소통 잘하는 사람이 곡에 감동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예, 여기에 보면 오늘 만나는 사람을 감동하게 할 작은 일은 우리 김미유 선생님은 어, 이렇게 했나요? 칭찬, 부모도 칭찬받고 싶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네요. 그 다음 페이지가. 잘했다. 칭찬 유리.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부모도 칭찬, 격려, 위로가 필요하다. 자식애가 듣는 칭찬. 칭찬이 받고 싶었네요. 김미우 선생님,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하고 싶은 칭찬과 사랑 표현은 추억 1대1 데이트래, 1대1 데이트. 추억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가족과 1대1 데이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가족 중 누구와 어떻게 1대1 데이트를 시도해 볼까? 이게 질문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네. 이제, 그, 요거는, 예, Q&A네요. 두 번째 표현, 건네지 않는 선물이래요. 아까 칭찬이 그거네요. 이게 저기, 저기 타이틀이네요.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Q&A가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던 좋은 생각, 감사, 사과, 존경,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해 볼까? 나이,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측은지심으로 나도 저랬겠지,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드는구나로 이해하기, 어린 사람에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아랫사람 너무 무시하지 말자.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실수한 경험, 나이 든 사람의 행동에 답답했던 경험, 예, 이런 질문까지만 써놓으셨네요. 엄청 바쁘시다라더니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식사, 만찬 효과라는 게 있대요. 식사를 통한 친밀감 형성, 만찬 효과라고 해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우리 이은규 선생님하고 같이 이민기 교수님하고 갔었을 때 저희가 놀랬던 게 저희가 식사하기 전에 집으로 먼저 우리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원래 집으로 가려 했더니 김유정 문학관을 들려서 거기서 보고 오라고 그러면서 문학관에 가기 전에 김유정에게 작품을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서 가서 만나면 또 질문하면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듣고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가는데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과일 깎아놓고 음료 준비해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끼리 다녀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갖고 열심히 보는데 그 영상 두 편을 보고 거기를 가니까요. 그 바깥에 조형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그걸 거기다 해놨는지를 알겠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고서 댁으로 가서 댁에 갔더니 또 신발 벗고 나오셔가지고 마중을 이렇게 마중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 차 한 잔 아니 거기서 차 한 잔 저희는 음료수 마시고 수박과 이런 걸 먹고 끝나자마자 바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식사하고요. 찻집에 안 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윤교 선생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들어가면서 이윤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죠. 이민규 교수님이 그래도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이 만찬 효과가 그런 거에 다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날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즐겁고 이 사람과 자주 밥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구? 우리 이윤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윤규 선생님 같이 식사하면 정말 좋아요. 자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승자와 연결하는 이유는 자존심 고양, 긍정적으로 자신 덜어내기, 그렇죠? 실패자들 멀리해서 자신의 이미지 보호, 자신 되돌아보기, 당신은 어떤 사람? 나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요. 착각, 독심술의 오류랍니다. 지레짐작과 예단,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점, 독심술, 상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네요. Q&A는 상대를 잘 안다고 착각, 말이나 행동으로 사이가 나빠진 일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부, 용건 없이 안부 묻기.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으면 용건 없더라도 종종 안부 묻기.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죠. 안부 문자 전화 한 통 소중한 인연 이어가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때 한번 아침에 독서모임할 제가 얘기했는데 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써놨어요. 전화해야지. 그러고서 바로 그때 카톡을 보냈다고 우리 선배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그렇지 않아도 네 생각이 나더라. 근데 그 선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사고에서 살다가 전세 갈 때 전세 그 계약금을 300만 원짜리 통장을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형한테 얘기만 했어요. 제가 회사에 고등학교 선배인데 회사에서 선배님 그냥 이런데 뭐 좀 돈이 없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통장을 하나 도장하고 통장을 그냥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계약하고 나중에 너 돈 생기면 줘.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제가 잘 썼는지. 그래서 바로 연락하고 그런데 아직 전화를 못 드렸네요. 전화 한번 드리고 진짜 그 사업장도 이전했는데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안에 용건 없이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그 형님들 두 분한테 아이스크림 요거 우풍미하고 바세차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 거 보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낼 때 꼭 형수님들하고 통화해요. 형수님하고 통화해서 형수님 더운데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랬더니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아서 잘 먹고 있다. 우풍미 맛있다고. 이게 하여간 뭐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우풍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14,900원에 만 원의 행복이잖아요. 만 원. 비록 비싼 건 아니지만, 예, 되게 행복해 하고, 형수님들이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요. 지난번에 커피 한 잔 쐈다고 막 또 감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외모,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마라.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외모가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먼저 보는가? 이런 질문, 하여간 여기에 있는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 저는 그랬어요. 이따 제 거 할 때 얘기할게요. 울랄라 김미수, 감사합니다. 유리키, 예,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김민수 한번, 선생님 모습하고 진짜 똑같으네. 오, 이거. 네, 에, 하여간, 어떻든 그렇고요. 어,
그러면 제 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최성경 선생님 거를 먼저 하면 제가 쫄려서 안 될 것 같아서 어떻든 최성경 선생님들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요. 어, 휴대폰으로 이거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 여기 마이크 보이나요? 제 얼굴이 보이면 안 되는데. 얼굴만 보여요, 지금 왜? 이거 카메라가 안 보이나요? 카메라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지금. 아, 카메라 보이는군요. 예. 요렇게 아, 보여드리려고. 제 거를 있잖아요. 화면 고정 모드로 누우시면 화면에 줌하면 내 이름 오른쪽에 가- 저기 마이크를 대면 선 세 개가 보이거든요. 그 선을 저기 이렇게 보면 고정이라는 게 있어. 고정. 화면 고정. 그러면 이렇게 화면 고정이 돼요. 선 3개의 화면 고정이 있다고요? 예. 보기에서 말고요. 그 보기인가요? 그 오른쪽에 아, 보면 여기, 저기, 클릭 전체, 갖다 대면, 마우스를 대면 점 3개 보일 때요. 예, 음소거가 아니라 그 옆에, 예, 음소거 네네. 옆에 점 세 개 누르면, 예, 제게 보여요, 화면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책 있으신 분들은 책 보셔도 되고요. 아, 네. 이게 화소가 안 이쁘네요. 그죠? 생각보다 이게 흔들리네. 저는 이게 잘 보일 줄 알았더니 이게 워낙 카메라 화소가 좋아서 잘 보일 줄 알았더니 카메라 지금 화소를 안 설정을 어떻게 쫓아가는 거. 하는지요? 네, 우리 최승현 선생님도 여쭤봤고요. 예,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하세요. 아, 휴대폰 카메라를 캠으로 어떻게 예, 했는지 여기 알아야 보면 되는 건, 예, 네네. 고정. 고정으로, 예, 네네. 그렇게. 음, 음. 아, 이거는 항상 발표자를 화면으로 고정을 시킬 때, 예, 보면 휴대폰 화면에도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넘기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더블 클릭하면 그 사람이 대표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휴대폰에서는 예, 지금 옆으로 이렇게 화면 공이 든 화면이 보이지만 아니, 그 고정하는 거 말고 예. 지금 교수님 얼굴은 그대로 있는데 책 화면도 나오잖아요. 이 책 화면이 비치게 한 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 아, 그냥 이거 저기 카메라로? 줌에 두 개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는 저기 내 노트북 카메라고요. 지금 네, 보이는 거는 노트북 네. 카메라고 책을 보는 아, 거는 휴대폰으로 다시 줌으로 들어오신 휴대폰으로 거예요? 아, 하는데 이게 저기 화소가 휴대폰 화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줌의 화소로 나오는가 봐요. 이게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잘 보여요? 네. 네, 제 것만 그린가요? 하여간에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얼른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맡은 부분 중에서는 이제 메라이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메라이언 법칙이 뭐냐면 어떤 관계에서든 말의 내용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다.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속도, 말투, 눈빛,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말투와 눈빛, 표정을 점검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 말투, 눈빛, 표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서 잠깐만요. 제 휴대폰의 오디오를 아예 끊겠습니다. 네, 말소리 들리시죠? 네. 예, 그런데 휴대폰은 말소리 컸는데 내 스피커에서는 한번 어느 분 다른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들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는 그랬어요. 내 말투, 눈빛과 표정 사람들은 어떤 느낌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느낌. 나는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 메시지 전달. 그리고 투두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 박성욱 교수님, 예, 이런 사랑스러운 눈빛을 한번 보여주려고. 예,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공감하는 행동하기,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고요. 저 자신에게.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제 원칙이 있더라고요. 제일 원칙.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원칙은 아무리 A라고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이 B라고 들었다면 그건 우리가 B를 말했다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A를 말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A가 작동이 중이고 입은 B를 말했을 건데 상대편이 들은 사람이 잘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A를 행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B라고 느꼈다면 그건 B를 행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나는 A라고 했어 라고 끝까지 우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 법칙에 있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봤어요. 당신이 친구 세명과 똑같은 상황에 함께 있다고 해도 친구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걸러낸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없으며 그들의 필터는 당신의 필터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같은 목표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관점이 다르니까 목표는 같은데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표는 같은데 이루는 방법이 다를 때 다름을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름을 좀 인정해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랑은 기술이고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해. 사랑이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며 동시에 예술이다. 이게 사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지 알았더니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 연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연습해야 될 기술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로 표현하기 앞에서도 했던 건데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많이 더 잘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두리스트, 여보 사랑해요. 네, 이렇게 한번 하려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1, 2, 3 법칙이 있더라고요. 말은 1분만 하고, 듣는 거는 2분 하고, 그리고 3번의 리액션을 하라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더 많이 할 때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어떤 말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한마디만 아꼈으면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된다. 내 말에 상대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아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투두리스트에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예, 그게 이제 투데이스 리뷰인데요. 투두리스트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정지향 칭찬이 있고 결과지향 칭찬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지향 칭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과정적인 지향 칭찬은 얼마든지
칭찬을 찾아낼 수 있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질문에도 나는 누구에게 과정지향 칭찬을 시도해 볼까? 우리 아들이 매일 꾸준히 독서하고 배우고 익히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일곱 번째인가요? 여기에는 너무 멀지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리하면 남이 되고 싶고요.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주기 쉽대요.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여러 번 인간관계론 같은 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어떠한 그 프로세스를 벗어난 행동을 꼭 끄집어다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습성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정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야,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요거는 저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꼭 수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라고 한마디를 꼭 듣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데이스 리뷰에는 교육자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보자라고 이렇게 이 교육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코치가 되어보자. 그리고 거기까지인가요? 아니 더 있죠 아직. 어, 그다음에 토니의 충고라는 게 있어요. 먼저 연락해서요. 나라면 안 기다릴 거예요. 외로워도 먼저 손 내미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질문들이 있잖아요. 저를 되게 곤욕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다시 이거 전에 쭉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밑줄만 쳐놨었다가 오늘 이거 한번 다다이 적어봤거든요. 이거는 지워지는 볼펜으로 적어서 지워도 돼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여기에도 그 얘기가 써져 있는데, 어, 그렇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용기 내서 표현하자.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 고맙다고 표현 못하고 꼭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버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요, 제품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는 고객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CS 당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제가 CS 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편을 이겨가지고 고객을 논리적으로 이겨가지고 기분이 되게 째졌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 고객들은 떠나가거든요. 자기가 설득당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움을 당했다고 배워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식이 나쁜 놈이 나를 나쁜 거로 몰았다고 생각해서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도 보면 최근 누군가 에게 화가 났다면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안 나서 진짜 이유 써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 그 상대편의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내 생각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어, 다름을 인정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화가 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되는지 막 말이 꼬이려고 그래요, 지금. 주도적으로 산다는 거, 그거는 무엇일까? 주도적으로 산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산다고 해요. 이거는 참 저는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뽀록 날까 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거를 얘한테 내가 지금 물어봐야 돼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물어보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좀 달라졌어요. 뻔뻔해져가지고.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작은 부탁을 한 가지 해볼까? 어, 누구에게 대상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 전공이 아닌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배우자. 박사라고 다 박사가 아니거든요. 박사가 될수록 깊이 있게 한 분야만 파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 박사라고 해도 저는 인사조직의 리더십 쪽이에요. 거기서 인사조직에도 노무 파트가 있고요. 회계, 재무, 하여간 뭐 다 달라요. 경영, 아니 관광, 그다음에 MIS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 관리도 있고요. 전략 경영도 있고요. 요새는 관광 경영도 있어요. 마이스 산업이라 해갖고 전시 산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부분만 아주 세세한 부분만 아는데 박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꼭 들어줘야 할 부탁이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부당하거나 들어줄 수 없는 것이면 망설이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하자. 여기에도 보면 용기 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 우리 오지랖이라는 거 아까 박성혁 교수가 얘기했나요? 뭐 그런 거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나를 낑겨줬는데 내가 거기서 빠지면 되겠어 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 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부자들은 요새 임장을 다니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어, 잠깐만요. 제가 이거 회의를 나가야 되는데. 휴대폰에서 회의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알겠다. 이 아파트를 돌아보면요. 부동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할인 좀 내려면 부자가 사는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저도 이제 요새 생각하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아이스 바를 600원짜리 안 사 먹고요. 진짜 베스킨 라빈스나 이런 데 가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사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진짜 가끔. 부자들이 돈을 안 쓴대.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럭셔리한 데 가서 거기 가고 즐기고 온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돈을 잘 안 쓴대요. 오히려 임대 아파트 촌에 가면 거기는 돈 들어오자마자 돈 들어오는 날이 장날이래요. 돈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서 먹을 것부터 사고 그거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PPT는 준비 못했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시성경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제가 그거를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면 더 잘 보여요. 10분 만에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하기로 한 게 226페이지부터인 것 같아요. 이웃집 남자 돼 있는데 이제 비교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격언 나온 거 위에 적고 지난번하고 같이 해서 이제 질문하고 제 답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누군가 비교당해서 기분 나빴던 일은 이제 바로 직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6월 달인가 이제 영상 원격 연수 촬영한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영상 그 편집된 걸 담당자가 이제 보여줘서 그 이상이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걸 쭉 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막 와서 보면서 제가 그 눈이 이만큼 나빠진 줄 모르고 그날 가서 이제 뭐 저희가 미리 이렇게 대본을 쓴 걸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격할 때 그냥 뭐 키워드나 이미지 보고 말로 설명해서 찍은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찍고 해서 좀 안전하게 한다고 그 미리 저희가 이렇게 원고 쓴 거를 모니터에 크게 띄워주고 거의 1:10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어색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하듯이 하는 게 편하지, 약간 대본처럼 읽는 건 좀 어색해서, 약간 어색한 데다가 갑자기 그 모니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이 최근에 되게 나빠졌나 봐요. 그래서 원래 안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니까 좀 다른 분들 계신데 제가 계속 NG 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급하니까 그냥 안경을 가지고는 다니니까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이제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고 그날 이제 일단 찍었는데 일단 오늘 영상 확인을 하니까 안경 쓴 자체가 제가 너무 어색하고 평소에 안경을 안 쓰다가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래 화면상에 좀 이렇게 원래 내가 생각하는 모습보다 부하게 나오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하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살을 좀 빼야겠다는 둥. 안경 왜 썼냐고. 옆에 사람보다 뭐 제 얼굴이 더 큰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당해서 기분이 나빴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니까 제가 뭐 주변 분들이 어려 보인다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목주름 같은 거는 이게 제일 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랑 뭐 피부 같은 거는 이제 화장을 하고 저는 얼굴에 특별히 뭐 이렇게 그게 많이 나고 하진 않아서 이제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약간 그래서 오늘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그렇게 나왔구나 이제 뭐 다시 찍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엔 절대로 안경을 쓰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얼굴 각도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명이 대담하는 거였으니까 이쪽 모습 뭐 이쪽 모습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쪽 나오는 게 더 나은데 이쪽이 계속 또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되게 이번 뉴스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내용 자체는 약간 교직 문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되게 선생님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서 조금 많이 내용은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너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만들고 제가 답 적힌 걸 어디다가 공유하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제 올릴 때는 그냥 답은 지우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올리려고 빈칸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실천교육교사 모임 그 관련해서 발표를 안 그래도 8월 7일 해야 돼서 또 서울에 가는데 제가 블로그 글이나 뭐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쓰고 막 일기장처럼 쓰고 하는데 실천교사 선생님들은 페이스북을 예전부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 약간 열린 광장처럼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 있는데 그런데 글 남길 때는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워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제 그거를 분리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제가 가지고 일단 하는 것 같아서 그 관련된 행사할 때는 되게 부담이 크고 그래서 월요일 발표하는 것도 지금 며칠 동안이나 선생님들 설문 뭐 의견 놓고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고 하면서도 괜히 막 그렇고 한 25분 정도 발표하는데도 지금 발표 자료 만드는데 엄청 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 그러니까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건 있는데 좀 부담을 많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생각 드는 게 제가 지금 하는 활동은 뭐 고려학교나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약간 연구 활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제가 이제 관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어쨌든 오래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한 번씩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 방향에 맞다 해서 이제 관리자로 가겠다. 내가 일단 결정권자가 돼야지 내가 그런 걸 제대로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책 쓰고 선생님들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것과 방향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또 고민이 한 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잔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 이걸 한 명씩 떠들려 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는 주로 남편한테 잔소리를 듣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왜 잔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는 거를 이해하고 이제 감사한 부분을 떠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가면 이제 저는 애한테는 이제 신랑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저는 낼수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학교 가면 이제 제가 또 학년 부장이고 하니까 제가 악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이제 젊은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꼰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잔소리도 많이 하고 엄청 애들 많이 혼내는데 아까 그 책에 표현해 보니까 이제 뭐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라는 식으로 어쨌든 그 과제 분리랑도 비슷한데 잔소리 하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고 그걸 듣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래서 이제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되 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잘 마음을 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상처받았을 때는 저는 그냥 잘 살려고 내가 잘 사는 게 복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뮤지컬 연구회를 작년부터 해서 뭐 공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아직 막 혼자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그다음에 연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 동작 맞춰서 하고 같이 노래하고 이런 건 되는데 좀 솔로 무대를 올해는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좀 의외의 인물 있죠. 그렇게 약간 망가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유튜브에 아직까지 뭐 제가 강의한 거 영상 그대로 올린 거 외에 이제 라이브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그걸 안 했는데 인스타에서 라이브 한번 해보니까 사실 뭐 별거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하는 거는 뭐 제가 계속 수업도 하고 뭐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봤으면. 근데 항상 이제 아까 그 영상 촬영된 거 보는 얘기도 했지만 약간 내가 어떻게 나올까, 내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오픈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신경 쓰이는 사람, 당신이 그러거나 말거나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집에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리자나 학교 동료 교사나 뭐 이럴 때 물론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상대방 의견은 그렇지만 나는 그러겠다 가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이제 이익이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일 뭐 저는 이제 고려학교 톡방 이런 데는 수시로 들어가니까 제가 보고 선생님들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자료나 정보 같은 건 항상 같이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같이 인문 고전 읽는 거랑 뭐 아티스트 웨이 그래서 이제 목록 쓰기처럼 자기 생각 쓰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대부분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고려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실천교육교사 문 선생님 대상으로는 무료로 그냥 하거든요. 제가 하면 좋겠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나누려고 항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마무리 했으면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원격 연수 촬영을 그거 말고 또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렌즈를 사실 준비해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안경까지 낀 건 아니지만 이제 촬영한 걸 보니까 약간 눈을 찌푸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러니까 막 바쁘게 돌아가니까 막 이걸 미리 사고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좀 없었긴 한데 조금 미리 준비했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기부터 시작하신 분은 3년 지나고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졸업생과의 이렇게 연결, 그다음에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려학교에서 늘 하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뭔가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연결이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급하게 바꿔야 될 거, 아까 이제 박성호 교수님 말씀하실 때 되게 와닿았던 거, 유튜브에 빠진 얘기랑 그런 얘기 되게 와닿았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되게 피곤하고 몸 안 좋고, 저도 그 장염 걸려서 한 이틀 되게 고생한 적 있었는데, 한 달 전쯤에. 그때 이제 누워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넷플릭스 보기 시작한 게 거의 그런 습관이 한 달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전에 켜면 또 시간 한참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아까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었고, 약간 많이 바쁠수록 되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할 게 되게 너무 여러 가지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아, 하기 싫다. 쉬고, 이거 끝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굴러갈 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꼭 이걸 할 때, 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바쁠 때 또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요.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막 공지하고 이런다고 뭐 다른 일이 밀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제가 실천력이 있고, 일단 시도해 보기는 좋은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에 몰입하고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부족하지 않나, 사실 물리적인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마무리하고, 해야겠다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점을 1도 바꿔서 행동할 거.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서 오늘도 근데 링크가 없어서 하나 안 하나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발표 들으면서 책을 거의 한 권 이제 다 읽은 거잖아요. 따로 시간 내지 않고도 이 시간에 이제 다 읽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나도 실천해야겠다 이런 게 더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 주가 그 뭐죠, 휴가 피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해외여행 되게 많이 가시고, 선생님들 특히 많이 가시고, 여행 많이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19일 방학하고 7월 말까지 정신없이 바빴고, 이번 주는 온전히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우니까 잘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있었는데, 뭐 집에서 저는 피서한다고 생각했고,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오히려 좋았다.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이 거의 밥은 다 이제 하면서도 잔소리는 하거든요. 네, 저한테 뭐, 그러니까 밥할 생각 안 하냐면서 막 그러는데, 어차피 제가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욕먹고 몸이라도 편하자 약간 이런 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데,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일정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13일부터 2박 3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잔소리해도 그냥,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면서, 이번 방학은 그래도 바쁘긴 바빴지만, 이번 주 또 여유 있게 보내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해줘도 눈치, 밥을 안 해줘도 눈치.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미숙 선생님 마이크를 켜신 거 보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으네요. 제가 여기 스터디 카페에 와서 휴게실 있어가지고 그냥 휴게실로 왔어요. 말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발표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듣기만 하려고 왔는데 또 발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가서 컴퓨터 들고 오고 아니, 실수로 발표 아까 김일 발표하라는 게 교수님이 아니라 하셨는데, 네네. 제가 다 읽어드렸다고 써서 아 보내드렸는데요. 그런가요? 나 그래서 예. 지금 컴퓨터까지 그래서 들고 와서 잠깐 네. 소통만 해달라고 했는데, 뭐,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일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엄청 할 지금 말이 여러 가지. 많은 네. 대로 하세요. 휴가 중이니까. 아, 네. 아니, 그 내용을 잘, 저희 먼저 사진 먼저 찍고요.
네네네.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은 맞아요. 저희 책도 예, 지금 오늘 안 가져왔어요. 어차피 사진 못 한번 들어온다고 먼저 생각을 했네요. 사진 한번 먼저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어디 갔냐, 셋. 아, 됐습니다. 아, 다 아, 반갑네요. 정말 친정에 온 것 같아요, 교수님. 교수님, 이번 주 잘 정말 오셨습니다. 제가,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방금 전까지도. 그래요? 금방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게 인품이라는 부분인데, 아직 인품이 덜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냐면, 자료개발, 아까 에듀테크 자료개발 한다고 했는데, 그 개발이 3월부터 해서 지금 최종 마무리가 7월 달에, 이제 7월 30일 날, 저쪽, 어디야, 이, 양평에 가가지고 1박 2일 숙박으로 해가지고 그날 마무리를 최종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초등, 중딩들 다 몇 명씩은 왔는데 영어과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저 혼자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밤샘 편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상도 안 올렸지, 이것도 안 돼 있지. 근데 이제 그래서 와서 연락을 했는데 사실 일주일 더 져가지고 내일까지 다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들어가니까 쇼킹한 거예요, 지금. 올린 것도 영상도 흐리지, 막 손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냥 막 하겠는데, 6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세 팀 나눠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게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기 분명히 성취 기준에는 이게 안 맞는 건데 좀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영어과 선생님들이 자존심들이 다들 세세요. 특히, 특히 여기저기 강의 좀 한다는 선생님들이 더 세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려고 하는 신규 어린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바로 고칠게요. 막 이렇게 답글이 오는데, 기쁘고 막 전국 단위로 이렇게 막 영어권에서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연수를 많이 하시는 이름 꽤나 이렇게 있다는 분들은 이거는 마이너인 거예요. 얘에다가 진심을 안 두고 얘는 그냥 이제 하나 플러스 하는 거여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많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또 보니까 답변을 하네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전화 연락하겠다. 아까 전화 이제 박사원 교수님 죄송해요. 저도 막 답변이 없어서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입장인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영상을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장문으로 썼는데 읽긴 읽으셨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에듀테크 해가지고, 이 자료가, 개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이게 수업 지도안 설계가 다 나와야 되고, PPT 나와야 되고, 체크해야 될 영상이 다 나와서 QR코드 하이퍼링크 고쳐져야 되고, 또 이 전체에 대한 이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 자기 것만 하면 되지만 저는 이걸 합본을 해가지고 전체를 육문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이걸 계속 하면서 안 된 부분은 또 다시 연락해가지고 고쳐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연락이 없으셔서 아까 전화 통화하면 안 되나 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문자로라도 내일까지 가능한지 뭐 요렇게 막 이렇게 해드려도 좀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인프 문제는 아닌 거죠. 아, 아니, 그 학생들한테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는요. 한 번은 지금 아이, 최성현 심지어 선생님 불러요. 최성현 선생님 또 같은 도가 아니잖아요. 같은 도가 이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같은 도는 누군가 시기하는데, 네. 예, 같은 도가 아니면 뭐,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것도 편집 작업도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근데 왜 나눠서 해야 선생님이 되는데. 하게 됐어요? 편집을. 제가 팀장이니까 음, 전체 합본을 해가지고 딱 완성품을 지난주까지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는 영상들이 안 돼가지고 한 주 더 지금 내일까지 마지노선을 줬는데, 어떤 분은 연락을 드렸더니, 내일, 경기도 안에서 네, 만드는 거예요? 네, 경기도 안에서 음, 만드는 거예요. 내일 음. 6시까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은 문자라도 답변이라도 주니까 제가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음. 답변도 없고, 또 답변도 한 안 하는 분은 거는
그 사람이 인품이 안 된 거죠. 선생님이 인품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자세가 안 인품을 되는 그거는 따지, 거지. 인품을 따지기 전에 그리고 결과가 그거를 나와야 기한을 되잖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그런 게 피드백표를 안 되는 구글에서 사람들을 거기에 위원으로다가 넣었다는 것 그거를 자체도 좀 그러네요.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담당 이제 창업사회장 몰랐죠. 분한테. 몰랐죠. 저도 몰랐고 초반에도 이제 피드백을 막 드렸더니 굉장히 불쾌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어디 가서 수업 개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거의 설계를 난도질 당했다. 약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 그때부터도 누구세요? 되게 이름 알아놔야 되겠다. 아니 그거는 아니 아니 그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인품이 안 된 거지. 아니 그러면서 무슨 이게 강의를 나가. 상호간에 소통이 뭔가가 좀 안 돼 있었는데 조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꾸 엉키면서 막판까지 지금 음, 되게 좀 많이 제가 그냥 좀 그런 부분 있고 또 한 분은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지금 학생 인솔해가지고 가 계시는데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미국은 와이파이가 없는 좀 지역. 그거 안 와이파이가 되겠다. 없는 지역이고 음, 하루 음. 18일날 아,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분이 안 연락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재밌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들어갔으면 움직이지 말고 그거를 해줘야지. 그리고 팀장 이분이 말을 이제 몰랐죠. 들어줘야지 맞는 중간 거죠. 이게 3월부터 음. 있었던 일이고 이분이 중간에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여서 저는 이분은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늦게라도 답변이 와요. 8월 6일까지는 내가 미국에서 영상을 어떻게든 해서 하겠다. 거기서도 그렇게 답변이 오는데 이분은 답변이 안 오니까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도 참 지금 그냥 NCS 교재 집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네네네. 그거 안 하면 저희들은 되게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걸 하면서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여기저기 뭐 교육부 장관을 받았던 뭘 받았던 그건 그 사람의 퍼스널 그건 스펙이고 실력이 공동체 아니고 그거는 이거는 그냥 공동체이기 예, 때문에 실력이 예,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로 자료 개발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어디 이 링크를 써서 이렇게 봤더니 학생들의 이름이랑 이런 걸 그냥 본인이 검토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자료집으로 분명히 나가면 선생님들이 누르면 이렇게 될 텐데 애들 학번 이름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세 번 저장해서 다 땡땡땡 표시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도 답변도 없고 또 그 부분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 기분 좀 나쁜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 자기가 그 실력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실력자는 겸손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야, 좀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과 같이 호흡 파트너십이 참 중요하구나. 이거를 음, 다른 과보다도 영어과가 조금 살짝 그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되게 다들 똑똑하고 개성들이 강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조금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 워크숍을 갔는데 다른 팀들이랑 막 서로서로 막 하면서 막 연락 같이 해주면서 편집 작업을 하는데 혼자 막 딱 와 있으니까 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좀 온도차가 있고 이 스스로 제가 계속 선생님들한테 제 입장을 막 하면 구구절절하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거기까지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사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품을 좀 많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저기 김미숙 선생님이 밤을 새야 돼가지고 저희 같이 새자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하시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내일 해야 돼, 내일 6시까지 다 보내라고 해서 저는 쭉 보면서 이상한 거 있으면 좀 연락드리고, 제가 이번에, 어제 그 카톡으로 드렸듯이 정말 신규 때 제가 이제 사수를 해가지고 교사가 안 돼서 이 대학원이라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대학원을 하고 임용을 딱 하고 했는데 두 개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학원 계절제로 이제 했는데 계절제로 이렇게 이제 서울에 와서 받고 가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논문 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분하고 그때 그때 강원도에서 네, 처음에 교직 강원도에서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네. 강원도로 처음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제여서 방학 때마다 이제 서울에 올라온 아, 거죠. 이모댁에 이제, 계절제였다. 네, 이모댁에 있으면서 계절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가 25년 전이에요, 거의. 신규 때 시작했었을 때니까. 근데 이번에 일정 연수를 딱 했을 때 이 교수님이 여기 강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일정 연수 강사로 가고, 근데 같은 날 있는데 그날이 마지막 이 교수님은 서울팀 강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연락을 안 드리고 끝나고 갔어요. 갔더니 마침 그 수업이 안 끝나서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들어갔는데 25년 전에 봤었던 모습하고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논문을 할 때 이메일이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해서 우편으로 다시 강원도로 보내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면서 논문을 겨우 통과를 했었었던 그 이야기도 하면서 그랬더니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과거에는 굉장히 까칠하게 여기 고대 같은 경우가 논문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때 저희 동기 중에 저만 제때 졸업하고 다른 분들은 논문 통과를 교수님들이 안 시켜줘가지고 계속 좀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 좀 약간 유순하고 그때 당시 30대 후반일지 40대 초반이었어요. 교수님이 일찍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30대 후반에 되셨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까칠하게 안 하고 계절제도 없어지고 논문 안 쓰고 그냥 학점 이수로 해가지고 졸업을 시켜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아, 고대도 저기 석사는 그냥 계절제가 없대요. 아니 응, 저기 바뀌어졌대요. 네, 논문 안 네, 네, 네. 쓰고 네, 학점 이수로 바뀌어졌대요. 그만큼 학생 수가 없대요. 줄대요. 그때 음, 계절제 했었을 때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 8, 9대 1 정도 그 되게 좀 셌었는데 계절제도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약해지고 많이 없어지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간 우리 인품 하나 가지고 끝내신 겁니까? 네네네. 인품 하나로만 끊을게요. 다른 거 뭐 어떻게 더 말씀드릴까요? 더 할 거 있으면 뭐 말할 게 되게 많은데, 네. 예, 예. 하여간 또 다음 주에 이제 이제 우리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민규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서 아직 제가 정확한 인품을 안 받았어요. 우리 지난 2주간 했던 거 제가 영상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이렇게 각자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고 보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눌까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각자 발표했던 부분 중에서 한 2개 정도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발표했던 것에서 가장 이렇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잘했던 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우리 서평 쓰는 것도 제가 이제 우리 서평단 이렇게 할 때 김민숙 선생님이 서평 참여한 건 아닌데 김민숙 선생님 참여를 블로그를 못했어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아니 저한테 놓쳤어요. 김민숙 선생님이 쓴 블로그를 우수 블로그라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제 거, 네. 그래가지고 아니 요번에 질문하면 달라진다 하나 쓰셨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뭐라고 썼어요. 썼냐면 내가 저기 서평을 신청했는데 마지막 수업할 당첨이 때. 안 예. 됐어요. 그래서 네. 바로 주문했더니 책이 바로 와서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 해가지고 그리고 네네네.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이런 변화를 입었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런 삶의 스토리를 쓰라고 책 요약하지 음,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 어쨌든 최정경 선생님도 아들 이름으로 한다더니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안 저는 했더라고. 제 이름으로 한 번 더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거의 근데 신청을 제가, 해놨어요? 예. 근데 한 최정경 번 선생님 받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정경 선생님 신청 안 했잖아요. 저희 제 생따에서는 이름으로 신청했어요. 했어요? 예. 근데 왜 내가 기억을 못하지? 했으면 돼요. 우리 이민규 교수님한테 제가 거기 신청한 사람들 근데 왜 내 머릿속에는 기억에 성경쌤이 없다고 저기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하지? 했으면 관계 없어요. 음. 그러면 다행이고요. 나는 아드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쌤이 들어온 거를 생각을 안 했나 보다. 성경쌤 안 들어왔어.
응? 이름이 블로그, 링크가 저기 있는데. 구글 신청한 게 안 들어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글 신청서 올려놓은 거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도 제가 이름 올려놓은 거에 없었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하나 사서 보고는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 지난번에 그 전에 당선됐다 받았죠. 했지? 그 전에 됐다 예, 했잖아요. 예, 이게, 예. 이게 왜 저기 같은 이름은 안 될 가능성이 크냐면 걔네들이 출판사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저한테 30권을 보내줄게. 네가 보낼래? 교수님 그래갖고. 아유, 저 힘들어요. 그거, 그 택배비가 뭐 택배비도 9만 원인데 택배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일이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출판사에서 그냥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을 받아서 하면 서평 한 해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저희 단톡방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육 선생님 글이 예,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예, 그런 교수님, 것들 제가 하여간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되나요? 저는 다음 주에 지금, 예, 다음 주가 지금 며칠이죠? 12일인가요? 예, 예, 12일. 안 하셔도 12일. 관계없어요. 그 네네. 너무 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면 그 이름을 올려놓으면 하셔야 되니까 순서는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서 저 이제 제가 신청을 말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하려고 했다가 아니 놓쳐가지고 아니요 못한 것 서평 같은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네. 독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만 네네네. 그때 발표하는 거예요. 서평한 아, 네네네. 사람들은 그 옆에 우리 지금 이렇게 관객으로 참석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지. 아, 네네네. 예, 발표는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우리 독서 모임에 지금 알겠습니다. 발표한 사람, 네네. 발표하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것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네. 없어. 그래서 네네. 저희들끼리 할 알겠습니다. 거고 자세한 거는 제가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교수님하고 통화해서 예, 저희 어떻게 할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례 그 어차피 이민규 교수님은 사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를 어떻게 녹여내고 실제 네가 어떻게 그러면 해보니까 어떤 변화를 받았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 요번에 제가 그 춘천에 가서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네. 첫 다 읽고 번째는 댓글도 달았는데, 교수님, 어제. 예, 그 인터뷰한 거에 영상에 보면 첫 번째는 역량 곱하기 실행이 성과를 네.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역량은 어떤 거고 어떤 실행을 해야 돼요? 라고 내가 여쭤본 거고 두 번째 영상은 질문이 하면 달라진다 책을 쓴 거에 대해서 네네. 거기에 그 두 글자 키워드 145개를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엑셀에다 놓고 소팅 시켰다고. 네. 소개했다고. 처음에 해보니까 예, 같은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엑셀 놓고 소팅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가 세 두문단으로 다 단락이라고. 작성하는데 하나가 그저 그러려니 하는 주제가 세 단락으로 돼 있어서 교수님 이거는 제목대로 음, 하신 거죠.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묻지 마라고 해놓으신 거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 오류래요. 원래 교수님이 드릴 때는 다 두문단으로 드렸대요. 근데 출판사에서 그거만 세 문단으로 만든 거래. 그러니까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의 각도에서도 질문 하나 빠진 거 제가 찾아드렸는데 요번에도 그 얘기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석한 게 그저 그러려니 해석을 했죠 그랬더니 그거는 김 교수 당신 해석이고 출판사에서 그건 미스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석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효옥 선생님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나요? 이제 저희 마무리 하려고요. 이제 아이고, 교수님, 말 더 하고 싶어도 큰일 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하고 네, 싶어도 참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김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고, 진짜 그, 우리 가평에 그, 김 선생님 빠져가고, 우리 다 삐끼가 있는 거 아시죠? 어, 죄송해요, 교수님.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왜냐면 이번 방학 때 거의 집을 밖을 계속 워크숍 때문에 출장을 이번 주 화요일까지 지난주부터 계속했어서 신랑이 삐져 있어요. 최대한 잘해야 돼요. 15일 날 춘천으로 오세요. 15일 점심 먹으러. 날은 훌라 연습해야 돼, 교수님. 훌라 공연 연습. 그렇군요. 예, 훌라를 해야 되는군요. 네, 훌라 해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네. 예, 우리 조혜숙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오늘은 지금, 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세히는 못 들었고요. 뜨문뜨문 들었고요. 김미숙 선생님 오래간만에 말씀, 따발총.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막, 예, 느껴져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대되네요. 또 제가 이민규 교수님을 만난다 생각하니까 기대됩니다. 네, 아주 가다듬고 좀 책 좀 더 읽고 질문 좀 더 생각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규 교수님 만나면 진짜로 어떻게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격이 없고 그냥 요번에 그러시대요. 제가 그냥 막 인터뷰 교수님 그래도 오늘 인터뷰 한번 하셔야죠. 막 질문을 했더니 이제 앞으로 다음에 올 때는 좀 미리 좀 뭔가를 소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퍼붓거든요. 뭐 끝나지도 않는데 막 질문하고 막 그랬더니 예, 아니요, 아이가 교수님, 그 영상, 제가 뭐 잘못 들었네, 영상에. 각본대로 하면 재미없지. 갑자기 해야 재밌다. 그거를 제가 다른 데서 봤나? 착각했나? 아마 그런 내용이 뭐 나온 것 그 같은.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쵸? 어쨌든 네. 맞네. 이게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 응. 그렇게 뭐 짜가지고 오면 재미가 있습니까? 그냥 어, 해야죠. 근데 그냥 원래 하시는 그냥 말씀이 그냥 더 잘하세요. 맞죠. 네, 하여간 우리 성경 아, 쌤 이제 나가셔야 되고요. 음, 저희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예, 하여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민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손 잘 하시고요. 씻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뭘 발표해야 되는지 제가 저기 다음 주 월화 중에 예, 통화해서 아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염 때문에 손을 깨끗이 잘 씻어야, 아. 네, 네, 맞아. 요즘에 알겠습니다. 여름에. 손을 잘 응. 씻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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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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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